자, 그리고 이제 경찰 국수본이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공조 수사를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함께 수사를 이어가고 있고 검찰과 뭐 경쟁을 벌이는 그런 모습인데 검찰도 뭐 일각에선 그런 시선도 있어요. 야, 이번에는 정말 원래 검찰의 속성이 지금 다음 권력에 줄을 대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을 확실히 수사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 못 믿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일단 검찰이 속도가 빠른 건 맞아요. 네. 아무래도 그건 제가 추론컨대는 검찰이 좀 절박함은 있는 것 같아요. 그 절박함. 수사 노하우나 이런 살아야겠다. 쪽에서도 그러니까 살겠다라는 욕망과 그 예. 수사 노하우도 검찰이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속도가 빠른 건 사실입니다. 네. 물리적으로. 근데 국민들의 의구심은 뭐냐면요. 이 사건이 검찰 손아귀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방향이 또 어디로 튈지 모른다. 아. 또 한 번 검찰이 내란을 도모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네. 그 내란은 정치적 내란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물리적 내란은 못하겠지만 검찰이 그 수사의 주도권을 가지고서 뭔 일을 벌일지 모른다라는 국민적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예. 그동안에 검찰이 보였던 행태들, 음. 뭐 김건희 수사 네네. 덮어주고, 뭐 도이치모타스 덮어주고, 뇌물죄 덮어주고, 이걸 봤잖아요. 그 신뢰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어차피 특검으로 가는 건 수순인데, 저는 경찰의 인력 그리고 공수처의 또 영장 청구권 내지는 공수처도 검사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분들 다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거 어려운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냥 영장 써가지고 청구하면 돼요. 그냥 의지의 문제예요. 아니, 공수처에도 다 있으니까 자료들이. 그래서 그렇네요. 저는 좀 빠르게 공수처와 공조본이 더 노력을 해서 저는 검찰의 속도를 더 앞질러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더 앞질러주기 그래야 바랍니다. 국민들이 안심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명품백 사건이나 도이치 사건에 있어서 검찰이 정말 이거 무혐의 처분했지만은 다시 또 들여다보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먼저 있어야 되지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검찰은요 예? 내란죄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또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예를 들면 직권남용죄를 타고 들어가서 하겠다는 건데, 뭡니까? 전 이게 나중에 가서 뭐 재판에서 뭐 예. 관할권 위반으로 뭐 윤석열 대통령 무죄 나오고 이러진 않을 걸로 저는 보지만. 우리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르면 지금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는 원칙적으로 경찰이 하게 돼 있거든요. 경찰이죠. 그리고 공수처에서도 이첩하라고 2번이나 요청을 했으면 공수처법 24조에 따라 가지고 수사기관은 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응해야죠. 검찰이 법을 지켜야죠. 네. 근데 법을 안 지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나중에는 검사들이 무리한 수사를 자꾸 하면 그 해당 검사들은 뭐 징계 내지는 뭐 탄핵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윤석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1호기가 막 떴다 그래가지고 그때 막 난리가 네, 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랬었죠. 예. 출국 금지가 돼 있는데 왜 1호기가 왜 떴을까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럼 김건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출국 금지해야죠. 지금 아직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해야죠. 해야 김건희도 된다. 출국 금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망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항구를 막아야 됩니다. 항구. 좀 밀항할 수도 있다고 봐요. 아니, 항구도 막아야 돼 진짜로. 어떻게 합니까 도망갈지. 저는 당연히 출국 금지해야 되고요. 네. 항구도 다 막고 우리 국민들이 다 감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못 국민들을 나가게. 감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윤석열, 그러니까 V 제로라고 불렸던 사람은 아직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도이치 사건이나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받고 정말 안전하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은 계속 커질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보십니까, 대변인? 저는 지금은 네. 일단은 윤석열 내란 수계에 대한 사법 처리, 그다음에 탄핵 심판 이게 빨리 좀 진행이 돼야 되고 그리고 지금 뭐 검찰이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겠습니까? 네. 지금 이러한 상태에서는 어떠한 정의, 어떠한 공정성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어야 좀 뭔가 선거를 통해서 정당한 정통성 있는 민주 정권이 들어와야 네. 그 다음에 김건희와 검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와 심판이 있는 거지. 지금 상태에서 뭐 지금에서는, 어정쩡하게 네. 해가지고 또 뭐 하는 척만 하고 또 면죄부 주고 자기 입속만 채릴 텐데 검찰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네. 뭐 사실은 어쨌든 특검 김건희 종합특검이 발의됐고 통과됐기 때문에 한독수 권한대행이 바로 서명하면 돼요. 그러면 특검대로 진행될 그렇네요. 거기 때문에 예. 특검에서 이 사항은 모두 해결될 예정이고 사실은 정치권에서 특검이 잘 진행될 수 있게 압력을 가하고 그 정도 선으로 해야지 이미 어느 정도 이제 국민들이 원해서 탄핵이 진행이 됐고 네.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고 그다음에 바로 대선인데 뭔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적인 문제
어떤 국론 혼란이라든지 국론 분열이라든지 네. 이런 것을 다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발언이나 수위 조절을 할 때가 왔다. 이제는 이재명 대표도 선언했는데 네. 이제는 야당이 아닙니다. 국정을 책임지는 어떻게 보면은 국회 다수당입니다. 다수당다운 그런 안정감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된다. 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지금 네. 내란의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헌법재판소는 지금 내란 수계 하나로만 이제 들어간 건데요. 형사는요. 네. 내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윤석열이 직을 가지고 했던 수많은 범죄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양평 고속도로, 그렇죠. 그리고 최혜병 수사 외압, 네. 그렇죠. 그리고 공천 개입, 그렇죠. 그리고 뇌물에 관한 것도 전 뇌물죄까지 수사해야 된다고 봤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채 양명 공주에 대해 가지고 전 수사가 이제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의 내란 사건은 내란대로 지금 처리를 하더라도 네. 추가적인 혐의점들에 대해서 특검이 됐든 일반 수사기관이 됐든지 간에 네. 이제는 수사의 시간이다. 저는 엄벌해야 되고요. 지금도 스멀스멀 개헌 얘기하면서 그 기회주의자들이 틈타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개헌의 개자도 꺼내면 그 기회주의자로 간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탄핵이 이루어졌고 탄핵으로 지금은 책임을 물을 시간인데 무슨 갑자기 또 개헌을 들고 나와가지고 윤석열하고 마지막 합의를 해보겠다라는 식의 기회주의성 발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개헌은 언제 해야 되느냐? 새 대통령이 들어가면요. 들어가자마자 개헌을 공론화해서 바로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그 새 대통령 뽑히기 전까지는 어차피 안 돼요. 어차피 안 되는 개헌 가지고 자꾸 물타기하는 윤석열에게 거죠. 공간을 주고 물타기하고 책임을 면제해 주려는 이런 기회주의적인 시도는 정박멸돼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저는 이 윤석열 시대의 부역자들 있잖아요. 윤석열 부부를 포함해서 네. 이 자들은 사면복권해줘서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국민적 합의를 전 이루고 시작해야 된다. 네. 반드시 청산해야 됩니다. 그동안 보면 다 사면복권을 절대 다 안 됩니다, 해줬잖아요. 절대. 지금 전직 대통령들 보면은 그래서 이 나라가 이 기회주의 속에서 예. 정치가 망가져온 겁니다. 원칙 없는 사면, 원칙 없는 복권. 그러니까 정호성 같은 인간까지 비서관으로 갖다 쓴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요. 전 절대 이 윤석열 시대를 저는 절대 사면 복권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 내란 수계가 사실 내란입니다. 내란. 국정농단 사건 때 있었던 전 정부 인사들을 대부분 다 사면 복권했어요. 심지어 김태우 씨까지 사면 복권해서 출마시켰잖아요. 강서구청장 출마까지 시켰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저 보수 네. 보수 세력들이 국으로 그냥 변환해 갖고 끝까지 자기 이익 버티면 나중에 우리는 심판보다는 선택을 네. 받는다. 이런 그릇된 사고 방식을 가지고 지금 저 폐악질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사실 사면권도 일부 제한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뭐 김건희 굉장히 단죄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죽은 노릇을 했던 검사들 네. 특히 정말 말도 안 되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조작한 의혹이 있는 박상용, 신봉수, 송수경 검사 이 사람들에 대한 수사도 빨리 진행돼야 된다. 그리고 그뿐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건 조작을 하는 의혹이 있는 검사들이 검찰청에 한 150에서 200명 정도 친윤 검사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들에 대한 그 단죄 이것도 굉장히 철저히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네. 가지 반성적 고려가 필요한 게 문재인 정권 때 당시에 적폐청산만 하면서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저는요 이름도 적폐청산이라 부를 게 아니라 잘못된 거, 그러니까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거는 상시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늘 해야 됩니다. 하루도 게을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새 정부는 그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 일만 할 게 아니라 그거는 늘 상시적으로 하는 거고 더 큰 비전과 더 큰 국민통합적 아젠다들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가야죠. 그게 없었던 거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그러니까 이번에 좀 반성적 고려를 통해서 정말로 기회주의 내지는 윤석열 정권에 부역했던 사람들 상시적으로 정의를 바로 세우고요. 그것만 할 게 아니라 더 큰 비전과 아젠다를 가지고 이 나라를 네. 미래로 이끌면서 전 동시에 가야 된다. 병행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어느 하나만 이게 선택적인 요건이 아니고요. 같이 가야 된다. 저렇게 봅니다. 네. 자, 지금 윤석열 과연 계엄 때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계속해서 증언이 나오고 있는데 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이런 얘기까지 했네요. 이 표결, 계엄 해제 표결이 임박했을 때 윤석열 마지막으로 전화해서 왜 그걸 못 끌어내냐 언성을 높였다는 주장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혐의, 내란 우두머리, 내란 수계 혐의 이걸 우리 국민들이 하나하나씩 진술로서 또 상황으로서 정황으로서 목도하고 있는데 변호사가 없어서
조사받으면 못 나온다. 이 얘기만 듣고 그냥 놔둘 것이냐? 이런 목소리가 커질 것 같고요. 저도 한 말씀만 드려도 네. 되겠습니까? 윤석열이 얼마나 치졸한 인간이냐면요. 자기가 내란 수괴잖아요. 네. 그래놓고서는 자기 수족들만 지금 다 영장 보내고 있어요. 음. 자기는 끝까지 안 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비겁합니까? 자기가 시켜놓고, 물론 이진우, 곽종근 사령관들, 뭐 보안사령관, 그 방첩사령관 내지는 계엄사령관 다 처벌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 지금 다 조지호 경찰청장 다 영장 쳤거든요. 구속돼 있어. 다 구속돼 있거든요. 예. 근데 수괴는 빠져 있어요. 야 정말 비겁하다 그렇네요. 윤석열. 인간성 자체가 네. 저 같으면은요 마음이 불편해서라도 먼저 나갈 것 같아요. 조사 요구 나오면은 죄를 씻어야죠. 내가 책임진다. 그리고 그 사람들 하면서. 오히려 풀어줘라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야 이 인간은 어떻게 지가 끝까지 숨어가지고 뒤에서 너무 비겁하지 않습니까? 윤석열의 가치관이라는 아유, 게 이런 정말 거죠. 좀 네. 오늘만 쪽팔려. 사는. 오늘 나 사우나 하고 네. 오늘 나 음. 실내 골프 치고 오늘 명품 수장고 보고 흐뭇해하고 네. 오늘 하루만 버티자. 그래요. 오늘 그런 하루만 모습 버틴다고 생각합니다. 분노하고 있고요. 자,